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부총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부총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노원구 체육회에 관하여, 둘째, 나비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노원구 축구협회에서는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9대8 한 표 차이로 김우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공고 후 3월 18일 축구협회 선관위가 당선 무효 공고를 내면서 현재 축구협회는 비상체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축구 경기의 승패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나요? 골 많이 넣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골인으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럼 회장 선거는 득표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득표. 네, 표로 결정되죠. 네. 네, 그렇죠. 축구 경기도 경기 중에 경고도 있고 퇴장도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골인이라 인정하고 승패를 결정 후에 다시 아니라고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상위 기관인 서울시 체육회에 유권에서까지 뒤집으며 이런저런 억지스러운 이유로 취소 공고를 내는데 일조한 공정성을 잃은 처사의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축구협회와 체육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관위가 이미 선거하기 전에는 그 후보자와 또 대의원에 대한 이미 검증이 끝났고 또 공고를 한번 했고 또 취소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지금까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선거도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공고를 당선 공고를 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쪼록 회장 당선을 원점으로 돌려놓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선거를 하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를 다시 점검해서 다시 절차에 따르라고 하는 건지. 아니죠. 절차는 이미 첫 번째 그 선거에서 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취소 공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이유 아십니까? 자세히는 제가 그 체육회 내 축구협회의 일이기 때문에요. 네. 네, 한 가지는 출전 정지라는 것으로 이견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다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거지. 네. 한 가지 이유는 출전 정지로 자격이 없다는 거랑 한 가지는 단위 축구 그 클럽 회장이 임원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우리 노원구에 종목별 체육단체가 31개가 있습니다. 31개의 그 회장 선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무리 행사 때 예산도 주고 그럽니다만 집행을 합니다만은 자체 내 선거 회장 선거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한다는 구실하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시 선거를 하라 인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일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다 정화하고 저는 그 정도의 집단 지성의 힘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집단 지성인이 벌인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장님도 우리 구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에 의견을 내고
바르게 가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내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단위 그 체육단체에 구청장이 개입한다는 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조심스럽고요. 그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청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들 축구장과 마들 테니스장의 19년도의 수익 현황입니다. 마들 축구장은 19년에 1억 9천만 원이 수익이 됐고 20년도에는 마들 축구장이 9,800만 원입니다. 차액이 9,200만 원이 났어요. 19년에 마들 테니스장은 2억 500이고 20년은 1억 9,400입니다. 마들 테니스장의 차액은 1,100만 원이 났습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12개월 모두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축구장은 4월 한 달만 제로의 수입이고 11개월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의원의 자료로서는 코로나로 마들 축구장이 3, 4, 10일 이렇게 코로나로 대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10월마다의 구에서 입금하는 거와 12달의 현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서비스 공단에서 구로 결산 자료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12달을 했고 축구는 4월만 하나 제로가 되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수익의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 모르고 계셨어요? 예. 사전 지리 요지에도 없어서 미처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본 의원은 축구 그 협회에 대관 관련 거래 통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깜깜입니다.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는 뭐 강요해서 받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유는 들었지만 이런 수익과 지출의 그 현황, 대관 현황과 또 대관료 현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래 통장이 없이는 대조해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거래 통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체육회 감사가 체육회에서 축구협회 감사가 시작됐죠. 알고 계세요? 청장님 모르세요? 감사요. 네. 노원체육회가 네. 노원축구협회를 감사를 시작했어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전체적인 축구협회 뭐 예, 전체적인 거. 그렇게까지 감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 축구협회 그 선거 회장 아니에요. 선거 관련해서 좀 뭐 선거 아니에요. 들여다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거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수익에 관한 거, 대관에 관한 거, 뭐 지출에 관한 거, 뭐 그 협회 클럽의 19개의 그 회비 상황, 뭐 여러 가지. 네, 그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알지 못한다면은 감사가 중단된 것도 모르고 계시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공교롭게도 중단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뭐 단위 축구의 운영 자료, 사무실, 뭐 근태 관련 자료, 금전 출납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 축구협회 사무국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6월 4일 날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단됐습니다. 이런
그 축구협회 사무국장과 관계자의 감사받는 태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체육회가 지금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모를 정도니까요. 하여튼. 모르고 계셨어요? 예. 근데 뭐 체육회가 각 단위 종목협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건지도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감사가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체육회는 그 단위 종목 단체 상위 기관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31개의 종목 단체가 있는데 그 위에 감사할 놓은 권한이 체육회가 되니까 있었어요. 감사를 했겠죠. 근데 중단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현재 축구협회가 회장도 공석이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무국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네. 아니죠. 그 사무국장은 그 직전 사무국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조직이 다 좀 와해돼 있는 아니죠. 건가요? 조직이 와해됐어도 이미 직전 사무국장은 그 자료를 운영했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무국장 정결로 공문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료 제출을 원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무라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가 의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잘못된 행동이고요. 근데 꼭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제출 안 한 부분은 꼭 굳이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축구협회 사무국장에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체육회 쪽에는 예산이 나갑니다. 본의원은 아니, 축구협회 체육회 사무국장 얘기죠.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 사무국장 예산 인건비는 국가하고 시했습니다. 네, 노원구에서는 안 나가나요? 구청에서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는. 다만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무슨 워크숍 같은 거 그런 정도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의 문체과 과장님 계신가요? 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그냥 거기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본의원이 알기로 9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건 뭐죠? 예산에서는 하진 않고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저하고 그런 대화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 핵심이 지금 인건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요, 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네. 왜 이 예산에서 수당이 90만 원을 나가는 거냐를 말씀드리냐면 의무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무국장에 대한 그 시체육회와 구청에서의 9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태도를 의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본 겁니다. 네, 어떻게?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무국장은 인건비는 국시비로해서 받고요. 네. 수당은 우리 구에서 따로 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이 자료 한 달, 두 달 엄청나게 봐서 지금 저 시나리오 안 봐도 다 외우고 있어요. 네. 90만 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하고 대화한 건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울시 체육회 복무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PPT의 점검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나와서 도와주세요. 청장님께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청장님께 보여드린 내용은 카톡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서울시장 후보를 지칭해서 국민의 짐이라고 표기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다. 잠깐 계세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 과연 주호영 국민의 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말인지 담을 수 있는 말인지 물결물결 7일 투표로 말해 주시고 10명 이상 투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문자 발언을 한 시간과 공간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6일 근무 시간인 오전 11시 40분경 단체 카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청장님이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세요. 여러분께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준비가 빠졌습니다. 보셨죠, 청장님? 네. 네.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물어봐서 네. 이 카톡방은 오승록과 함께라는 카톡방입니다. 도대체 저 사무국장은 어느 당원에게 저리 국민의힘을 모독하는 발언을 쓰는 겁니까? 저 방은 당시 250여 명이 모인 방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단톡방에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언 내용이고 노원구가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점입니다. 청장님, 이 대목에서 하실 말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 중립은 어디에 나왔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은 주민자치회장, 통장, 그 다음에 노원구의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분회회장, 바르게 살기 협의장 이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정은 어디 있느냐면 네, 법과 규칙 서울시 체육회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 복무 규정에 강제화하는 겁니까? 제1장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종 8항에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선거 의무에 있습니다. 되면 서울시 체육회가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 체육회 복무 규정과 노원구 체육회 복무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문화체육과에게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요. 네, 법이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그 문화체육과나 체육과에도 연락을 했어요. 체육회에도 연락을 해서 체육회 직원에게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의 복무 규정은 생활체육사 지도 강사에 대한 복무 규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직접 찾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원구 체육회 복무 규정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그게 상위법을 법입니까? 따라야죠. 의원님, 복무 규정이 법입니까? 그럼 법이 아닙니까? 아니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과 그 아니 그 직원이 그 규정을 따르는 거지. 그러면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게 법이 아니라고. 그걸 어기게 되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리겠죠. 그 서울시 체육회에서 조치할 내용이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이걸 만약 법적으로 문제된 사람이 주민자치회장이 만약에 선거 때 저런 글을 올리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구청장으로서 징계를 줘야 되지만 이거는 서울시 체육회 내 복무규정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에 있는 거를 저한테 저희 그거에 대해서 아니, 동의하라 그러면 노원체육회 사무국장 공인입니다. 노원체육회 아니, 회장과 사무국장 공인 아닙니까? 의원님, 동네 사적으로 지금 동주민센터에 여러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 선거 때 중립 의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신 필요하고요.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선거 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글을 서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잠깐요. 청장님 지금 문제와 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무 규정에 어긋난 사항은 지금 근무 중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근무 중이에요. 4월 6일 화요일 날 11시 42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체육회 이야기 하셔야죠. 아, 좋습니다. 그 복무 규정을 어겼기 그러면 때문에 거기에 징계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복무 규정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서울시 체육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복무 규정이 있죠. 복무 규정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8항에 이게 제 1장 3조 8항입니다. 3조에 여기에서 선거운동 금지 의무에 여기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근거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제가 서울시 체육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어겼다고 거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아주 고민을 합니다. 노원구 축구협회 회장 선출권에도 개입해서 단체를 마비시키고 또 이런저런 활력으로 지금 그 결과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 시간에 국민의 짐이라고 댓글을 단 체육회 사무국장에 저는 파면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체육협회 회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비정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9월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인 나비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비정원의 공공요금 납부 내역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8년 8월 내역을 보면 꿈나무 어린이 공원회 4개소, 사카펑 공원회 6개소, 도봉 면허시험장 앞 분수대회 4개소 등 총 17개소의 정기요금 합계가 153만 8,260원을 나비정원 사업으로 냈습니다. 이게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속으로 됩니다.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0만 원. 12월 10일에는 433만 원. 그 다음에 12월 26일에는 723만 원입니다. 청자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비정원의 공공요금이 아닌 나비정원 사업비로 그 공원에 전기요금을 낸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예, 이번 질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8년도 거 다 보셨군요. 아니 뭐 작년 거 아닙니다. 월별로 쭉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2018년과 2019년과 2020년 공공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18년도에는 그 돈이 또 많이 남았나 봐요. 12월 31일에 1,000만 원 정도 정기요금을 지출해요. 코스모스 어린이 그 공원에 61군데죠. 마을마당에 13건, 느티울 공원에 8건. 총 이게
82건이에요. 82건에 12월 30일 하루에 1,000만 원을 정기요금을 내요. 공원 공공요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책정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왜 나비정원 사업비로 이런 다른 공원에 정기요금을 대납하는 건가요? 모르셨다면 뭐 지금 답변은 하실 수 없겠죠? 여기 나비정원까지 포함된 그런 전기요금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수많은 공원에 전기요금으로만 3,100만 원을 썼어요. 나비정원 빼고. 예. 그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정원의 사업비로 관련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대한 공원에서는 정기료를 다 잠깐만요. 내는 겁니까? 공원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청장님. 1,000만 원이 좀 과하다고 좀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1,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82건에 대한 거 12월 31일 날 한 거고요. 네. 이게 왜 과합니까? 우리 보세요. 공원이 아니 이게 과하다 안 과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잠깐만요. 아니고요. 잠깐요. 과하지 않은 거죠? 청장님 과하죠. 왜 과합니까? 과한데 나비정원에서 아니 우리 공원이 걸린 공원만 25개, 어린이 공원이 90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럼 100개가 넘는 공원에 전기 요금이 1,0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청장님 지금 주제가 뭡니까? 아니 그걸 과하다고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주제가 거가- mov니까? 지금 그건 우리가 의원님이 잘하시죠. 나비정원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비정원 얘기하시죠. 나비정원에 관해서 1,000만 원이 나가든 3,000만 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비정원의 전기요금을 쓰는 게 아니고 나비정원 사업비, 나비정원에 그 쓰이고 있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했습니다. 그 나비정원에만 사용해야 되는 그 사업비를 공원 전체에 지금 이거 한 가지만 82건이지 앞에 정기적으로 몇십 건씩 나가는 게 있어요. 전체를 합쳐보니 3,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나비정원은 의원이 2018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9월 개관하면서 그 전에 예산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2017년에 12월에 예산을 통과할 때 나비정원 개관 9월을 예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비가 될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책정이 안 된 예산을 어찌됐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데서 전용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면 네. 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다 똑같이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예산에서 물론 책정을 했겠죠? 그러면 본 예산- 추경은 안 받으셨습니까? 본예산 추경 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어떤 추경 말씀? 추경. 나비정원 사업에 대한 추경 사업에 대한 예산. 본연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요. 네. 추경 받으셨어요? 힐링국장님. 그때는 푸른도시과니까 그 전체 받았죠? 전체 추경을 했는데 했더라도 이거를 의원님이나 저나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알고 근데 있습니다. 나비정원에 9월에 개관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그거를 정확히 예측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비판은 달게 받겠는데요. 그걸 그 운영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람산 힐링타운이 지금 그때 당시에 나비정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철쭉동산이라든가 산림치유센터라 이런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정확히 있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이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 정도 질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2018년도부터 우리 그 나비정원이 9월에 개관을 했고 지금까지 21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나비정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곳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년도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많은 공원의 전기요금을
나비정원 사업비로 정기요금을 3,1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먹이식물 추경에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이식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먹이식물 사지 않은 거 청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일전에 5분 발언도 햄바와 같이 문구류나 고무장갑 뭐 이런 것들, 이런 먹이식물들을 모두 재료비로 뭉뚱그려서 그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어요. 그 예산의 전용도 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그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감사의 요청해서 결과는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땐 솜방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비정원 원장이 몰랐다. 이 재료비가 나비정원의 사업비의 재료비는 나비의 먹이식물, 곤충, 보식식물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본인이 그런 걸 모르고 이거 풀도 재료, 종이도 재료, 나비 먹이식물도 재료 이래서 다 뭉뚱그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주의를 줬대요. 그러한 그 예산을 임의대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조치를 의원님이 5분 하셨습니까? 발언을 하셨고 당연히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부적절한 경우가 적발이 돼서, 네. 근데 예를 들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 친구가 관장이 여기 행정직을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거나, 근데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도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시의원 때도 이제 서울시 감사할 때 예산 전용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불용 남는 부분도 그런데 제가 구청에 대해서 진짜 구청 일을 해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굉장히 전용이 꼭 나비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매년 전용 이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해 내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예를 들면 예산 편성했던 이 관장이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데 썼다거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그랬다면 굉장히 큰 문제지만 당연하죠. 이게 과목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조치를 좀 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을 나비 정원에 관장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비 관장이 산출 내역을 올리면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제를 합니다. 과장까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 결제가 나면 국장님 결제가 나고, 그 다음에 재무과로 가서 돈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수없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본연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보십시오. 청장님, 나비정원 개장식 할 때 우리가 퍼포먼스로 나비를 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비를 그때 구매했는데 그 구매한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 아셨어요? 네. 나비 날리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구매해서 했다는 거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아, 네.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예. 이런 질문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좋습니다. 노원구에서는 4,100마리를 1,480만 원이라고 결산을 했는데요. 납품업체에서 받은 내역은 1,046만 원이에요. 이 자료는 납품업체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1,480만 원이라고 구에서는 지출 결의를 했는데 이 납품업체는 1,406만 원이라고 하니까 74만 원이 행방불명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는 세 가지예요. 여기요. 배추인 나비, 남방 노랑나비, 호랑나비, 뭐 단가도 있고 수량도 있고 해서 이렇게 1,480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이 업체에서는 뭐 단가도 수량도 뭐 단가가 1,406만 원이에요. 단가가. 공급가액도 1,406만 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수량도 있어야 되고 종류도 있어야 되고 납품 그 단가가 있어야 이 총 공급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배추인 나비 한 가지를 했답니다. 가을에는 나비 구매가 어려워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배추인 나비 한 가지를 했고 마리당 3,000원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1,406만 원을 마리당 3,000원씩을 계산을 하라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죠. 계산을 해보래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4,686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100마리를 샀다며 이 업체는 4,686마리를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 586마리는 오다가 날아갔어요?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우리 이것은 구에서 지출 결의한 거고 이거는 납품 업체예요. 나비마을. 그러니까 의원님 질의 요지는 1,480만 원을 다 지급했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저의 질문 아니요. 싸게 산 거 아닙니까? 아니 싸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둘의 납품 업체와 납품 받은 자가 일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사나 이런 거 할 때요 예산이 싸게 있으면 깎아서 이렇게 된 보통 거예요. 5% 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모든 여기뿐만 아니라요 우리 재무과에서 네.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5% 정도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낍니다. 그런 5% 깎인 가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1,480만 원 가격에서 청장님 나가고 5%를 회수받나요? 아니 1,48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네. 1,400만 원에 저희가 산 거잖아요 실제로 그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5%를 아낀 거죠 74만 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낀 거 좋습니다. 아꼈다면 아낀 거죠. 네. 5%를 아꼈다면 좋은데 잘하셨는데 1,48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업체에 지출이 됐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보냈어요 돈을. 근데 이 사람은 1,406만 원의 공급가액 받았다고 이게 국세청 뭐 홈택스에 뭐 자료라나 해갖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 과정에 그 아마 의원님이 그 어떤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저희는 아닌데 1,480만 원에 저희가 예산이 되면 5% 정도 재무과에서 그 보통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아낍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면 5% 삭감된 걸 보내는 거죠. 그러면 5% 깎은 게 다시 들어오냐고요. 입으로 들어오냐고요. 수입으로 들어오냐고요. 그분한테는 저 세금 계산 전자 계산서 1,406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분이 근데 1,480만 원 받았대요? 예? 아니 그 의원님 말씀은 1,480만 원을 그분이 받았다면서요. 그분은 저희는 1,406만 원을 준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준 건 이거예요. 청장님 헷갈리시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이 청장님 이거 계약하기 위해서 아유 지출 과장님 좀 거예요. 멀리 가 계세요. 헷갈려. 보세요. 1,480만 원 이호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준 돈은 아까 그 전자계산서라니까요. 5% 깎인 74만 원. 아니 깎인. 그러면 그 나비 마을의 업체가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이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이 전자계산서 네네네. 그 돈 드린 겁니다. 아니 청장님 설명 들어보세요. 달고 이분하고 받은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저희가 보세요. 1,406만 원만 줬다니까요. 1,406만 원이 깎아서 그렇다고 하면 네. 그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은 이쪽에서 얼마를 납품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나비 마을의 업체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뭐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돈을 줬다니까요. 그 이유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1,406만 원을 줬다는 게 중요하죠. 아, 청장님, 네. 이 액수를 우리 구에서 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406만 원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액수가 나간 거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 여가도시과장님 그 2호조에 나온 거 좀 빼오세요. 2호조로 우리 지출 나가는 거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딴 질문 하고 있을게요. 그거 청장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의 의문은 74만 원이 중간에서 샜다 이 소린가요? 모르죠. 생 건지 뭐 이쪽에서 그렇게 팔은 건지 이쪽에서 그렇게 한 건지를 몰라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여쭤보는 거고. 네, 서로 간에 또 하나 확인해서 하는 건데 청장님이 지금 근데 5%에 대해서 그 늘 깎았다는 계획은 내용, 그렇게 합니다. 네. 네네, 이것뿐만 깎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꽃가정원에서 수없이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깎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오는 거 뭐 3% 깎죠. 깎으면 그 깎은 금액으로 보내지. 네, 이겁니다. 깎기 전에 금액을 보내고 3%를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1,480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서로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예. 근데 의원님 그걸 뭐 이쪽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죠. 좋습니다. 그렇죠. 무리하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지난해 분기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1,980만 원이라 먹이식물을 1,980만 원씩 4번을 샀어요. 그런데 한 달에 그러면 660만 원어치를 애벌레를 먹여서 키우는 건데 3,000마리의 나비가 우화를 하면 먹이값이 한 마리당 2,200원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많을 때는 한 50마리, 가보면 적으면 한 30마리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 나비 정원의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청장님, 나비가 그 알에서 애벌레로 갔다가 다시 번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비가 번데기 과정, 그 뭐 4량, 5량 이렇게 해요. 몇 번 이렇게 변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 모두가 나비 정원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한 3, 4주 그게 걸립니다. 나비의 수명이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0마리를 생산한다고 하셨을 때 몇 마리가 알을 낳아야 될까요? 저희가 3,000마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6,000마리를 키워야 됩니다. 보통 50% 정도 성공합니다. 6,000마리를 키워야 돼요? 네. 그럼 한 마리가 알을 몇을 낳길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3,000마리를 하기 위해서는 6,000마리를 50% 생존율이기 때문에요. 제가 6,000마리를 키우기 위한 먹이식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가 알을 낳는 데는 자연에선 100개를 낳는데요. 근데 실내에선 한 50개나 60개 알을 낳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 생존은 못하고 뭐 이렇게 크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혹시 나비나 뭐 번데기나 직접 구매하진 않나요? 우리가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지난번 개관식 할 때 성충으로 구매한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논란에 하고 네. 있는 곤충을 우리가 구매합니다. 곤충도. 그런데 곤충 어디서 구매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나비를 우리가 구매한 데는 나비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비 정원의 2층에 곤충관이 있어서 곤충도 구매하는데 이 나비 마을에서 곤충도 구매합니다. 본인이 몇 주 전에 경남 사천을 다녀왔어요. 제가 실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그 대표는 여자고요. 부인이에요. 남자 대표께서 전화를 먼저 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애벌레를 벌크로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이틀 후에 사천을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애벌레는 안 보내고 번데기와 나비를 보낸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동서울로 보낸다. 동서울 터미널로 보내서 제가 우리 노원구하고 동서울 터미널은 가까우니까 가지러 가기가 쉽죠 라고 하니 그분이 퀵으로 배송한대요. 퀵으로 배송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남자 대표가 처음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는 술술 얘기했는데 그 가서 만나니까 입장이 돌변을 해요. 제가 사천에 도착을 했으니 어디냐, 여기서 가까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의원님 이름이 뭡니까를 물어요.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나비정원 관계자랑 그 통화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의 납품 거래 내역서를 다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메일로 보내겠대요. 저는 5시간 운전하고 하룻밤 자고 또 5시간을 만나고 5시간을 오면서 그러면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안 와요. 또 독촉합니다. 메일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주겠대요. 오늘 밤까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왔어요. 11시에, 밤 11시에. 뭐라고 왔냐면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출근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안 와요. 자료는 매일 안 와요.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이 자료 봤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무과에다가 요청해서 받으래요. 저보고. 그거는 제 소관이고 당연히 저도 재무과에서 받죠. 당연히 제 소관이고 이 나비마을의 대표는 거기서 납품했던 회사니까 그 회사에서 공급한 내역을 달라. 그래야 내가 의원으로서 양쪽의 공급과 수요 한 그 영수증과 비교를 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게 우리 노원구에 있는 거래 자료만 보내준 거예요.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무자료 거래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이거와 곤충 그 납품하는 걸 보냈고 지금 PPT에는 곤충의 자료는 제가 올리질 못했지만 곤충의 자료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분이 곤충에도 종류를 한 10가지 종목을 단가랑 그 액수랑 수량이랑 다 일일이 해서 공급 가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장수풍뎅이. 제가 기억력으로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장수풍뎅이 외 9종.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 가액을 적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산출 그 내역이 없냐. 내역을 다시 상세하게 해서 보내달라. 하니까 이 양반이 또 재무과에다가 말을 하라고 그러고 재무과에서는 이 앞에 납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대요. 말이 돼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그 벌레, 곤충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과 다 녹음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증인도 있고요. 청장님, 그 나비정원 원장님에 대한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그 먹이식물이 꼭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했잖아요. 물품을 구매할 때 한 번에 980만 원씩을 구매해요. 그래서 사실 20년도 작년도에 그 재료비가 제 기억으로 1억 4,500인가 그래요. 먹이식물로만은 1억 3,200이어야 되는데 다른 보식하는 그런 식물비도 끌어다가 다 산 거예요. 원장님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보식을 6월에 샀던데
20년대 보식식물 600만 원을 6월에 샀어요. 자료는 없어요. 제 머리에 있어요. 600만 원을 샀는데 그걸 추경해서 받아서 샀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추경을 받기 전 6월에 샀어요. 예. 6월에 샀어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본 예산에 잡히지 않는 보식식물 값을 어떻게 6월에 지급을 해서 사냐. 그 9월에 추경에서는 1,000만 원을 잡혔거든요. 보식식물 값이.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는 말이 그냥 다른 돈 먹이식물 값에서 먼저 이런 거를 땡겨서 사는 거라고. 예, 근데 전형의 신청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후두루마뚜루 주먹구구로. 전형해서 이제 그게 또 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전형한 적 그래서, 없어요. 예. 전형화 청장님 전형했어요? 아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형한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되게 이제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이런 집행 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도 감히 가서 확인할 생각을 못했을 텐데 경남 사천까지 가셔서 네.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2호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액은 1,480만 원이고요. 그다음 지출액은 1,466만 원입니다. 네. 저도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 자료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호조에서 뽑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리가 1,480만 원과 뭐 73만 원이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서 저희가 예산을 아낀 거죠. 74만 원을.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낸 거는 1,480만 원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청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청장님을 기만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게 무슨 말이에요? 2호조에서 이미 아니 지금 아니라고 잠깐요. 2호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전에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이 가서 들은 이야기만 주장하신 거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맞으면 제가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오해가 있었는지는 네.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걸 벌써 단정적으로 혹시 그 남자 기만했다고 얘기해 버리시면 좋습니다. 과한 표현이십니다. 네, 불쾌하셨다면 좋습니다. 혹시 남자 대표님 백유현 선생님인데 알고 잘 계세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분이 우리 나비정원을 오픈할 때부터 와서 관여를 했대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주더군요. 나비도감 3명의 합작으로 저자더라고요. 나비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분이 그래서 상세히 뭐 우리가 그 개장식 때 자기가 탑차를 가져와서 뭐 통에 담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하여튼 이 노원구에 얘기하기 전에 나비에 관한 얘기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 담당관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 본 의원은 다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